55년 전통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도 이렇게 드셨던 순댓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인천을 한번 방문하셨는데 인천에서 저희 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학금박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해늘 찹쌀 순대의 오진호 대표님이랑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늘 찹쌀 순대는 55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인천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순댓국 집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해늘 대표 오진호입니다. 오늘 인터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경이 되게 멋있으신데 네, 예.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맞췄습니다. 오늘 촬영 때문에 맞추신 거예요? 예. 굉장히 패셔너블하신데 이게 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 패셔너블한 이유를 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늘 찹쌀 순대를 설립을 한 계기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계신 거죠? 해늘 찹쌀 순대가 지금 한 50년이 넘는 전통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창업할 당시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업종을 찾다 보니까 순댓국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총괄 장교 식당 요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좋으시고 해서 순댓국집을 차렸는데 그 감각이 있으신지 찹쌀 순대라고는 그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 이제 뭐 보리밥 넣고 뭐 아니면 쌀밥 넣고 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찹쌀 순대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획기적인 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화제였죠.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됐습니다. 55년 전통을 가지고 계신데 그 속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도 이렇게 드셨던 순댓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인천을 한번 방문하셨는데 인천에서 저희 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인천시에서. 그런데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대통령이 오시진 못했어요. 그 대신 청와대로 좀 보내줄 수 있냐 해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새벽녘부터 나와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을 다 보고 직인 찍고 맛보고 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해늘 찹쌀 순대의 설립 이념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낌없이 주는 사과나무라는 책인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과나무처럼 살고 싶다. 제가 이 주식회사 해늘을 만들고 순댓국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가맹점주님들이 우리 해늘 찹쌀 순댓국집을 차려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저도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들으면서 네. 제가 대표님한테서 따로 이제 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엄청 오랫동안 다녔던 직원들이 뭐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뭐 다 해서 한 30여 명 되는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고요. 또 10년 이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해준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저하고의 어떤 따뜻한 마음 속에서 서로 교감이 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은 저를 존중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무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이 직원이 사실은 뭐 이렇게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 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은 부분인데 10년, 20년을 같이 근무했었다는 것은 대표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도 같이 느껴지네요. 네. 그 해늘 찹쌀 순대의 뜻은 무엇인가요? 해늘이라는 뜻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해늘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해가 늘 비춘다는 뜻입니다. 해가 늘 비춘다는 뜻은 양지를 의미하거든요. 네네. 양지는 항상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밝고 여기에는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압축된 그런 말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되게 전에 있었던 그 이력이 되게 지금 하시는 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혹시 이 해늘 찹쌀 순대를 하시기 전에 어떤 직업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예전에 김창숙 부티 머천다이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의상 디자인도 공부를 했고 해서 직접 디자인을 해서 내가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을 시켜보자 해서 동대문에서 이제 공장 하청을 두고 전국에 유통을 했었고요.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히트도 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IMF가 왔죠. IMF가 오면서 의류 사업이 굉장히 사양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순댓국 전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전수를 2년간 어머니 밑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한 800여 평 규모의 가든형 순댓집을 차렸는데 인천에서는 지금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식당이라고 자신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음식점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시에 시작을 하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 대표님 식당에도 직접 가보고 그다음에 팜플렛이나 메뉴판 이런 걸 보면서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원래 글로벌적인 패션 디자이너셨군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음식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장소의 내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음식의 고급화와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늘 찹쌀 순대는 맛도 있지만 뭔가 좀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매력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순댓국은 사실 좀 저가 음식 아닙니까? 굉장히 대중적이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것을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늘 찹쌀 순대만의 그 고객 입장에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희는 확실히 타 브랜드하고 특별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순댓국은 구성이 돼지 머릿고기와 그 다음에 육수, 순대, 양념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네 가지의 맛이 지금 현재 다른 브랜드하고 좀 차이 나는 이유가 저희는 지금 국내산 암돼지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육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들 거의 다 사골 육수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고기 육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고 또 순대는 당면 순대가 아닌 찹쌀 순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장은 정말 이게 우리 포인트인데 저희만의 특화된 양념장을 쓰고 있습니다. 뭐 중독성이 있다, 뭐 마약을 탔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레시피는 말씀을 못 해주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햇섭도 인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지금 순대에 대한 햇삽 인증을 받았고요. 네. 또 양념육에 대한 햇삽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스에 대한 또 햇삽을 지금 인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생되고 깨끗한 시설에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고 자신합니다. 고객이 그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깨끗한 순대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대 공장으로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일단 순댓국이라는 아이템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 먹는 함께하는 음식 그리고 적은 돈으로 외식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주 입장에서는 연중 거의 비수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여름이라고 해서 안 드시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의외로 여름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점에서는. 이게 뭐 이열치열 뭐 그런 건가요? 요즘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또 회피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렇죠. 예.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고 가장 지금 건강한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해늘 찹쌀 순대의 가장 큰 그 매력은 이 공장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 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매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장을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정된 물류 공급을 할 수 있어요. 대량 생산 체제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가격 경쟁력. 네.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가맹점주님께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 경쟁력이 좀 있겠네요. 네, 벤더 역할을 생략한 거죠. 네. 제가 실제로 가서 저도 위생모로 쓰고 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공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해늘 순댓국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데 실제 매출은 이제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창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본점 같은 경우는 월 1억 2천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월 매출이 1억 2천 원 찍으시면은 뭐 굉장히 매출이 지금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네. 확실히 제가 먹어봤을 때 맛있고 막 깨끗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순댓국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네. 뭐 손님층이 굉장히 넓고요. 그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골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손님층이 두껍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다면 또 이 창업자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영업이익하고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사실은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점주님들 실제로 가지고 가시는 이익이다 보니까 네. 네, 이 부분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한번 좀 솔직하게 담백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제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선에서 넘는다고 볼 수 있고요.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주님들의 어떤 참여도예요. 점주님들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훨씬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주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직원한테만 이제 운영을 맡기면은 직원들은 사실 좀 귀찮아서 막 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써야 될까요, 대표님? 직영점 같은 경우 한 6, 7천만 원 하거든요, 한 달에. 네네. 직원 4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해늘 순대, 찹쌀 순대의 그 추천 평수가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익성이 가장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평수가 25평에서 30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대료와 고용 인원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맞춰져 있는 평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평수,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작은 평수로 가서 그렇게는 좀 이렇게 하실 네. 수 없나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고물가 시대, 고인력난이고 네네. 여러 가지로 지금 음식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초소형 매장 15평 참 좋습니다. 혹시 그 소형 평수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번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 요즘에 업종 변경에 네. 대해서 이제 솔직히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문을 닫거나 그런 지금 매장들이 좀 가슴 아프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매장들이 해낼 순댓국을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해늘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업종 변경이 가장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해늘의 여건이 가장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성공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맹 본부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이 언제이실까요, 대표님? 한 번은 단골 손님이셨는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매일 와서 식사하시고 그랬던 분들인데 한참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벌써 대학생이 돼 있었어요. 근데 계산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그분이 우리 애들이 순댓국으로 성장하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순댓국을 많이 맛있게 먹고 애들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가맹본부 해늘 찹쌀 순대를 운영하시면서 예.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또 어떤 점이 될 수 있을까요? 매장을 직영점도 그렇고 내면서 음식을 이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음식이 이동되면은 이 맛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조시설을 통해서 위생적인 그런 모든 부분을 해결하면서 맛의 표준화를 일궈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맛의 표준화가 가장 좀 네, 힘들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앞으로 어떻게 그 회사를 발전시키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목표나 희망 있으시면은 구독자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맛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킨다. 순댓국의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시장은 더 넓게 가자. 전국화는 물론 해외를 진출해서 한식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순댓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해늘 찹쌀 순대 대표님이랑 간단하게 저희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해늘 찹쌀 순대는 일단 대통령님이 드셨던 순댓국, 그다음에 전직 패션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순댓국, 그다음에 55년 전통을 가진 순댓국. 네, 그래서 좀 특별한 순댓국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직원들도 10년, 20년씩 근무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예비 가맹점주나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로서 회사를 잘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맹점주님과 항상 같이 하는 따뜻한 주식회사 해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제가 좀 더 붙여가지고 그러면 네. 저희 유튜브 보고 혹시 가맹 문의하시면은 약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 박 대표님이 추천이면은 네. 제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 해늘 찹쌀 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